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 이유 부정적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탓에 자신과 남을 불신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들의 그런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자신감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책이나 CD, 비디오, 세미나 혹은 대화 형태의 모든 정보를 우유부단하고 폐쇄적이며 두려워하고 비판하는 마음 자세로 걸러내게 만든다. 이는 곧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사람들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도 부정적인 그런 필터링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이 피드백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열린 마음 자세로 긍정적으로 걸러내야지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 중에 오직 일부분만 배우고 활용하게 만들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이루게 된다.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적은 것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심상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꿈을 그려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부정적인 필터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만큼 그 꿈을 꿔보고 이걸 이루는 동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10%도 못하는 그걸 꿈꾸게 되니까 일부분만 이루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의 창의력, 독창성, 기지에 불을 붙여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는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틀린 부분을 찾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파란불 사고를 해야 한다. 내가 읽고 있는 혹은 듣고 있는 이것에는 분명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들어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질문하면서 찾아보래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것은 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일단 바꾸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꿈을 그려보거나 이런 파란불 사고를 하고 뭐를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식을 계속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전략, 아까 말했듯이 그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속하는 힘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즉, 제일 가장 까다로운 방해물이라고 했던 그 이유예요. 의지의 부족. 습관을 바꾸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확실한 사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뭔가 어떤 인재 교육을 한다고 해요. 어떤 대기업에서.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강의를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들을 보면은 뭐 몇 박 며칠씩 가서 연수를 받고 오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들은 그냥 다 잊혀버리고 그냥 끝나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무슨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들었던 내용들 실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 돌아오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돌아와서도 회사에서도 이것을 실천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요행을 바라서 어떻게 나도 충분히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 욕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사업 관리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실천하기에 그리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체계적인 계획은 첫 번째로는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그 다음에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야기 있잖아요. 아빠가 가지고 온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식한테 아들한테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틀린 부분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래요. 그래서 연습이 완벽을 낳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을 낳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지금 공부를 하고 뭐 배우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제대로 되지 않는 연습이라던가 그런 반복적인 학습이라면 절대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어떤 완벽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하는 것도 실제로 이 사람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 PT를 만들고 하는 것도 실제잖아요.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실제로 연습을 해보잖아요. 비디오 카메라도 찍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완벽하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저도 이렇게 발표 갑작스럽게 하라고 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되게 좋은 우리 스터디가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벽한 마스터란 배움을 열망하고 배움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해요. 켄 블란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움이나 이런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고 그거를 정말 그거를 꿈꾸고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여기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아까 그 자전거 이야기도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열망이 없었다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길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 배움에 대한 이런 꾸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